시작하겠습니다. Many things spark envy. 많은 것들이 spark라는 단어는 불을 탁 튀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envy라는 말은 부러움이니까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일으킨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콜론을 줬잖아. 이 사람이 말할 때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일으킨다 때 우리말로 하면 그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콜론을 치면 여기서 말했던 거를 예시하는 성격이 있어요. ownership, 소유. 그 다음에는 status라는 말은 지위, health는 건강, youth는 젊음, talent라는 말은 재능이 되죠. popularity라는 말이 인기고, beauty라는 말은 아름다움이죠. 다 명사형으로 돼야 된다, 맞지? 이게 가끔씩 이 health라는 단어를 쌤이 healthy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단어가 전부 다 명사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youth라는 단어도 young, 영이라는 형사형이 있잖아요. 그죠? youth는 명사형이고, 여기는 talent, popularity, ty는 명사형이고, beauty라는 단어도 beautiful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다. 명사형이다. 그죠? It's often confused. 근데 이 it을 단수로 썼기 때문에 봐봐. 앞에 있는 이 many things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알겠죠?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일으킨다 했다. 그죠? 근데 그것은 했으니까, 단수로 받았으니까 it이 가리키는 건 내용상 그 부러움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되죠. 그 많은 것들은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부러움은 종종 confused, 혼동되어지거든. 그죠? confused라는 단어가 지금 혼동되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로 혼동되어진다라는 식으로 수동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이 단어가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니다. 왜 얘가 수동태가 되냐 하면 confuse A with B라는 수가 있잖아. C-O-N-F-U-S-E confuse A with B 이렇게 A와 B를 혼동하다 라는 수가 있어. confuse A with B A와 B를 혼동하다 라는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뭐뭐 얼얼이라는 뜻으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왔거든. A가 명사고 B도 명사단 말이야. 주어가 아닌 새로운 명사가 이 자리에 오면 그냥 얘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을 confuse A with B, A와 B를 혼동하다, 혼동시키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A를 주어 자리로 보내버린 거야. 그죠? 얘가 가면서 confuse라는 단어가 B-C-O-N-F-U-S-E-D가 됐게 되죠? be confused with 이렇게 되겠죠? be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그죠?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혼동되어집니다. with 뭐 jealousy, jealousy와 혼동되어집니다. 여러분 jeal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jealousy라는 말은 지금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jealous라는 단어가 질투, 우리가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가 된다지? 얘는 명사가 되겠다. 질투하는 할 때는 J-E-A-L-O-U-S jealous, J-E-A-L-O-U-S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jealous, jealousy. 자, 그래서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와 혼동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envy라는 단어도 시기 질투고 있다. 그죠? jealous라는 단어도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시기 질투거든. 우리말로는 구분 못할 때도 있어. 근데 영어 단어로서는 envy라는 단어하고 jealous라는 단어가 구분이 된단 말이겠지? 그 구분을 하려고 그 구분이 어떤 구분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야. 여기는 부러움하고 질투는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the physical reaction 이거 좀 어려운 거 알겠지? 물리적 반응 또는 육체적 반응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리적 반응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물리적 반응은 identical 똑같기 때문에 물리적 반응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물리적 반응이 뭘까? 내가 질투를 할 때 하고 내가 또는 부러워할 때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뜻이야. 알겠지? physical reaction이라는 말이 물리적 반응 또는 육체적 반응이라는 뜻인데 그 육체적 물리적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envy 감정을 가졌을 때랑 jealousy 감정을 가졌을 때 내 마음속에 느낌이 똑같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identical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똑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dentical. 이 identical 할 때 id라는 글자는 우리말로 이다라는 뜻하고 비슷해. A가 B다 할 때 이다. 얘가 이거다. 그래서 같다는 의미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죠? 지금 이 envy와 jealousy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difference. 근데 차이.
차이하고 나서 지금 콜론을 또 줬다죠. 아까 콜론은 예시를 들었는데, 그죠? The difference, 차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는 원래 같으면 차이는 이런 겁니다. The difference is that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래 문장 같으면 차이는 is that 이렇게 하면서 that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문장을 쫙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차이가 뭐냐 하면서 콜론을 그냥 딱 찍어가지고 다시 예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e subject of envy, subject envy, envy라는 말이 부러움의 대상은 이런 뜻이거든. 그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대상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쓰면 됐다, 그죠? 예, subject라는 영어 단어도 나오고 또는 object라는 단어도 나와. subject 또는 object 두 개 다 나온다. 자, 그런데 대상이 subject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object라는 단어도 대상이 되는데 여기 좀 왜 subject를 쓸까? 그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 subject라는 말은 알겠죠? 이 the subject of envy라는 것은 뭐냐면 이 envy라는 것은 부러움의 목적이 아니라 부러움의 부러움의 주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우리말로 대상이라고 말하면 있다, 그죠? subject와 object라는 동사 이 단어 명사들이 두 개 다 해당되는데 여기는 subject라는 말은 주제, 알겠지? 주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 알겠지? 이런 부러움의 주제가 뭐냐면 부러움이 어떤 것을 다루는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야. 부러움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알겠지?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이 subject 안에다 object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부러움의 주제는 부러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뜻이야. 뭐냐 하면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시를 항상 봐봐 콜론으로 쓰든지 이제 가로를 열어가지고 단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보통 such as 이런 말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독특하게 가로, 즉 뭐냐면 status, 지위나 돈이나 건강, etc라는 말은 등등이라는 뜻이야. etc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지? 부러움의 주제는 부러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 하면 status와 money와 health입니다. 우리 책의 해석은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subject를 object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object로는 절대 안 된대. The subject of jealousy. jealousy라는 단어가 질투잖아요. 그러면 질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the behavior, 행위입니다. 누구의? of a third person이라는 말은 제3자. 제3자의 행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jealousy고,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위나 돈이나 또는 건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envy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까지 읽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부러움하고 질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envy needs, envy라고 하는 것,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부러움은 두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부러움은 두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jealousy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얘는 부사거든요. 이게 콤마 찍고 문장이 연결되는데 끊고 들어왔죠. 그죠? 그냥 jealousy가 주어고 require라는 동사가 목적을 이렇게 가지는데 그 중간에 보충 설명을 넣는 거야. 자, envy는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반면에 jealousy는 requires three, 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니랑 내랑 둘이 있으면 있다. 그죠? jealousy라는 거는 실현이 안 된다는 거겠죠. 등장인물이 두 명이면 부러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쌤은 니한테 뭘 부러워하겠노? 너희 젊음, 그죠? 너희 잘생김, 너희 키 큼 이런 거 부러워하겠지, 그죠? 근데 뭐 시험 치고 이런 거는 안 부러울지가 맞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jealousy는 어떨 때 생기냐면 선생님 부인이 저기 있잖아. 부인이 있는데 선생님 부인은 쌤을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야. 인사나 이러면서 그럼 선생님 기분이 안 좋지. 그때 질투를 느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내 말고 나의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였을 때, 호감을 보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 그 일어나는 감정은 아까 physical reaction이라 했다, 알겠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말하냐면 질투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3명이 없으면 질투가 안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이 자리에 jealousy를 넣어야 되느냐, envy를 넣어야 되느냐,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어.
문맥을 쫙 따라가다 보면 아 이거는 지금 envy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jealousy에 대한 설명이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지를 자기를 자꾸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거든. Peter이죠, jealous. 아까는 J-A-L-O-U-S. 아까 jealously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J-A-L-O-U-S는 형용사다. 이런 것도 시험 될 수 있다, 알겠지? 아까는 jealously라는 단어는 명사형이다, 그죠? 얘는 jealous라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이게 O-U-S는 보통 형용사 전미입니다. 이게 형용사 전미. 얘가 보통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트라는 애는 그죠? 지금 질투를 하고 있거든. 근데 왜 of라는 말을 왜 넣어야 될까? 나는 누구를 질투한다. 이렇게 마치 누구누구를 질투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면 타동사처럼 사용되잖아, 그죠? 목적어가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 그렇지만 이 jealous는 형용사로서 형용사는 명사를 의미상으로 목적은 가질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못 가져. 그럼 얘가 이 쌤이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가지려면 전치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전치사가 없이는 이 명사를 이 내용상 목적어 자리에 못 넣는 거야. 그래서 be jealous of라는 말의 수구가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구누구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목적어를 넣고 싶지만 얘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가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전치사가 와서 이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겠지? 피터는 샘을 부러워합니다. 샘을 질투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eautiful girl next door 옆집에 사는 그 예쁜 여자애가 ring him, ring이라는 말은 전화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걔한테 전화해 instead 대신에. 누구 대신에? 내 대신에. 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야 오늘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와 웃기네 하면서 기분 안 좋은 거 알겠지? 그게 질투의 마음이라 말이지. paradoxically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라는 뜻이거든. 근데 역설적이게도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알겠죠?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과 반대가 되게도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뭐냐면 이상하게도라는 뜻이야.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라는 우리말로는 내용은 이상하게도 특이하게도 그 정도 뜻이 되는 거야. 자, with envy. 자, 우리가 부러움을 가지고 we direct sentiment. direct라는 단어는 뜻이 많아. 이끌어가다, 지도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근데 direct라는 말은 direct A toward B는 그죠? resentment라는 말이 뭐지? 분노, 붕괴, 기분 나쁨이라는 뜻이야. 기분 나쁨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로 가져간다. 이건 우리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그죠?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부러움이 생기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러울 때 부러움이 생기면 이런 말을 문장으로 쓰지 않고 with envy라고 쓴 거야. 근데 이런 품 봐봐. 이게 네가 시험 준비할 때는 이걸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럽게 되면 부러움이 생길 때 이런 말을 with envy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네 스스로 질문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네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지? 그럼 빨간색을 치놓고 알겠지? 이 부분을 네가 나중에 포착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놔야 돼. 쉽게는 안 돼. 우리가 부러울 때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 with envy라고 되어 있는 거 못 맞춘다 알겠지? 뭐든지 다 시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지 마음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월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저기 뒤로 가야 되거든. 조동사, OCM, 목적어나 보호를 쓰고 나서 동사를 꾸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뒤로 보냈는데 근데 얘는 위치가 자유로운 모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 근데 아무데나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면 부사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부사는 누구를 꾸미냐면 동사나 형용사나 또는 부사 또는 문장을 꾸밀 수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 단어들 중에 누구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아무데나 보내놔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앞에 있는 얘 말고 제일 뒤에 있는 어떤 누구를 꾸민다면 그 가까이에 보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부사는 원래 원칙상은 자유롭다. 위치가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알겠지? 근데 그건 뭐냐면 내용상 얘가 누구를 꾸민다는 게 분명하다는 판단이 서면 아무데나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보낼 수 있고 뒤로도 보낼 수 있고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알겠지? 부러울 때
우리는 direct라는 말은 원래는 그죠? 누구를 지도한다, direct 또는 무엇을 이끌고 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는 우리의 분노, 알겠죠? 우리의 기분 나쁨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로 향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세모가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지금 어떤 사람을 꾸미는 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most similar to us in age.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most similar. 거의 지금 세모는 뒤에 있는 문장의 설명을 받을 선행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those who라는 말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는 관계사를 빼고 뒷문장에 뭐가 부족한지를 봐야 돼. 얘가 2번 동사고 be similar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보호거든. 그 다음에는 보호는 이제 보호가 동사 뒤에 오면 2번 문장으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는 to us라는 말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짝이 되잖아. 더 이상 명사 필요 없다. 그죠? in age 뭐 하는 이 단어들도 다 진사 명사가 됐는데 이 문장에는 뭐가 지금 빠져있는 거? 주어가 빠져있다. 그죠? 그럼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그죠?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면 보통은 뭐가 되냐면 수어 일치 문제가 나오거든. 보통 이 문제가 잘 나온다는 게 아니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수어 일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a라는 단어를 is라고 써놓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써놓으면 되겠노? who, are 이렇게 연결되지. 여기다가 does를 의미하는 who, they, are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죠? 얘가 지금 얘를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얘가 없어지니까 네가 없어질 때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내가 기록해 줄게. 네가 주어였다는 걸 기록해 줄게. 그래서 who를 만든 거거든. 그게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그죠? 자, 우리는 분노를 누구에게다가 분노를 일으키냐면 in age, 나이와 또는 경력이라는 말은 직업도 된다겠지? 나이나 직업이나 residence라는 단어가 뭐지? 같이 사는 거주 지역이 비슷한, 가장 비슷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부러움은 내하고 전혀 나이도 안 맞고 직업도 안 갖고 사는 곳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움이라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지? 역설적이어도 부러울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resentment,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이런 사람에게 쏟아낸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가장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 그죠? 우리에게 나이로서 또는 직업으로서 또는 거주지가 비슷한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don't envy business people from century before last. 우리는 있잖아. don't envy, 부러워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people은 사업가다죠. 어떤 사업가냐? from the century. 그죠? from the century before last 하면 지난 before last 들어. 지난 1세기로부터 지난 세기로부터 이게 해야 되죠. before last니까 지난 세기 이전의 비즈니스 피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난 세기의 사람, 지난 세기의 비즈니스 피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와 다른 세기의 사람, 우리와 다른 세기니까 지나간 우리와 다른 세기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이 말인데. We don't envy. 우리는 millionaire, 우리는 백만장자들을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이런 지구라는 뜻이잖아. 우리 이 지구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위에 있는 거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만 부러워하지 완전히 끝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As a writer, 작가로서 I don't envy,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 그죠? 음악가나 또는 매니저나 또는 덴티스트, 치과의사를 부러워하지는 않고 but other writer,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작가들을 부러워해. I don't envy, 그죠? 나는 이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고 단지 다른 작가들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not A, but B 이렇게 된 거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As a CEO로서 you envy, 당신은 부러워하는데 다른 더 큰 CEO를 부러워할 수 있다. As a supermodel, 당신이 슈퍼모델로서 당신은 더 성공한 슈퍼모델을 부러워할 수 있다. 이거는 별 이야기 아니다. 자, 아리스토텔레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 그죠? 파러스,
옹기장이는 알겠지? 옹기장이는 옹기장이를 부러워한다. 그죠? 이제 부러움에 대해서 써. 자, 마지막 요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자. Jealousy involves three parties. 아까 얘기했다죠? 우리가 만약에 질투를 하려면 질투라는 것은 involve라는 단어가 포함시킨다는 뜻이거든. three parties라는 말이 이 party라는 말이 파티하자 뭐 그 파티도 되는데 파티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요렇게 묶은 걸 뜻하거든. 우리 이 파티라는 말이 우리 민주당, 공화당 할 때 그 당 있지? 그것도 파티라는 말을 쓴다 알겠지? 근데 또 파티는 뭘 뜻하냐면 그저 나하고 나의 상대방 그리고 제3자 이렇게 쓰는 것도 파티라는 말을 쓴다 이제. 그럼 여기는 three party라는 말은 세 부류를 필요로 한다. 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세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jealousy는 세 당사자를 포함한다. 누구지? 나하고 너 그리고 그라는 사람 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focusing on이라는 말은 그리고 jealousy는 그리고 집중한다. 무엇에 집중할까? The blank of a third person. 제3자의 무엇? 제3자의 행동에 집중한다. whereas라는 말은 반면에 라는 뜻이다. 그죠? 무엇인 반면에? envy, 부러움이라는 것은 포함하는데 두 사람의 개인을 포함한다. 그럼 봐봐, 여러분. 아까는 three parties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는 two individual이라는 말을 썼지. 그럼 사실은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지? 두 개인, 이제 각각 두 개인이라는 뜻이고 여기도 사실은 세 명의 개인이라는 뜻이 알겠지? 나, 너, 그리고 제3자 이렇게 포함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whose personal circumstances. 자, 봐, 이 중요한 거야. whose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이 whose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다. 관계 대명사다, 그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지. 자, 그러면 얘가 세모라 치고 얘가 세모니까 선행사다, 그죠? 그럼 얘가 뭐뭐 하는 두 개인, 두 당사자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냐면 personal circumstance, 개인적인 환경이 most 다른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한 사람이다, 그죠? 답이 뭔데? similar 있지? S 뭐야? alike로 되어 있는 similar 아니고 그죠? alike로 되어 있나? alike,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만약에 문법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여기는 whose라는 말을 써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 만약에 이 whose 자리에, 알겠죠? whose 자리에 누가 선생님이 their, their personal circumstances라고 쓰고 있으면 their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돼. 그죠? 예준아, 이 their라는 단어가 쓰면 왜 틀리게 되는 거야? 이 whose 자리에요? whose 자리에 their 쓰면 왜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깔끔하게 그냥 딱 정리해봐.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보어. whose 자리에 there를 썼다. 왜 안 되는 거야? 준재가. 그러니까. 접수가 필요하다. 이거 맞지? 접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얘가 해석이 안 되거든. 관계 대명사는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시험 낼 때 대어라는 단어를 써놓고 맞는지 물어보는 거야. 두 문장은 접속사 없이는 결합이 안 되거든.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야. 해석은 안 되지만 알겠지? 논리적으로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거든. 자, 그 다음에는 with one person resenting the other. 자,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왜냐하면 얘는 분사 구문적인 표현이거든. 왜 여기 지금 resenting이라는 단어가 resent라는 단어가 뭐지? 분노하다 이 뜻이잖아. 분노하다, 화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resent the other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좀 되겠지? 미워한다, 부러워한다 이 뜻이 되겠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원래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문장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는 이 one person은 뭐지?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resenting이라는 단어는요. 미워하다, 분노하다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 현재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 그죠? the other라는 말은 상대방이 되겠죠. 당연히 아까 그죠? 두 사람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부름이 된다 했으니까 얘를 one party라고 하면 그죠? 얘는 당연히 D-O-T-H-R, the other가 되겠지, 그죠?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with라는 단어 말이야. 그죠? 왜 왔을까? with가 왜 왔고 여기는 왜 one person이라는 명사 뒤에 동사가 오지 않고 resen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야 할까? 그죠? 우리가 이런 문장 많이 봤다, 그죠? 어떤 문장이 뭐뭐는 뭐뭐입니다 하고 문장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끝나지 않고 그리고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는 문장을 또 붙여줬을 때, 알겠죠? 종속절은 아니네, 그죠? 그럴 때 누구가 뭐뭐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누가 뭐뭐 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알겠지? 준동사로 바꿀 수 있거든. 알겠죠? 준동사로 바꿀 때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동시동작이나 또는 연속동작이 될 때, 또는 분명하게 동시나 연속이 안 될 때도 and 주어 동사를 문장으로 쓰지 않고 구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그죠? 어떻게 하지? and를 뭐 해버리지? and 생략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주어하고 두 번째 주어 같은지 살펴야 돼.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다르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대로 목적격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양 그대로. 그 다음에 처음에 오는 동사를 만약에 조동사면 없애겠지만, 그게 조동사가 아니면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되죠? 동사 원형의 ing 바꾸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분사 구문을 쓰는 이런 분사 구문을 뭐라고 하지? 이런 분사 구문을 뭐라 했지? 독립 분사 구문이랬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치를 주냐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with라는 전사를 딱 넣는 거라. 근데 이 with라는 전사는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with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는 resent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동사로 쓰거나 아니면 to resent로 써서 이게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냅니다. 알겠지? 여기가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고, 여기 얘가 의미상 주어고, with는 독립분사 구문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라는 걸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 정도만 알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커싱 원이냐? 요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알겠지? 얘가 지금 주어 동사고, 그죠? 여기도 지금 다시 and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죠? 말하자면 얘 없애고 얘를 문장의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첫 번째 단어를 ing로 바꾼 거야. 이해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